그것보다 더 문제가 어떤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충격파 치료가 지금은 하나하나 적응증을 눌려왔고, 그리고 좋아지는 기전도 이제는 세포 수준의 변화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뭐 통증을 하거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우리 뷰티 쪽 하는 의사들을 뭐 이렇게 장사꾼, 사업가로 보고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너희들이 아픈 걸 고쳐주는 거 못지않게 사람의 외모를 보기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본인한테 찾아와서 그 비만 치료를 하셨던 어떤 아주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가장 슬펐던 건, 보통 아이들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란 얘기 어느 집안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의 아이들이 엄마가 부끄럽다고, 엄마 밉다고 엄마 학교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뭐 우울증이 오고 그러고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다시 예전에 그런 그 날씬하고 예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배님을 찾아왔었대요. 선배님과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본인이 이제 식단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그전보다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기 좋아진 그런 이제 외모를 갖게 되셨고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 선배님께 오셔서 울면서 드디어 이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지면서, 이게 아픈 거 고치는 것만 보람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외모를 보기 좋게 바꿔줌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좀 다르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보람찬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충격파 치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항노화 치료,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뷰티 쪽 영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보게 되었고요. 충격파 치료가 다른 어떤 치료와 접목하더라도 잘만 하게 되면은 그 상승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그 치료만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횟수의 치료만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피노키오만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충격파 치료를 잘 알고 그리고 잘 적용해서 다른 치료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쪽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이 환자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 이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장비를 매칭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는 결국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충격파라고 하는 장비가 처음 개발되고,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처음 이제 시도되어졌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충격파 치료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지는 몰랐고요. 사실은 그때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어떤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충격파 치료가 지금은 하나하나 적응증을 눌려왔고, 그리고 좋아지는 기전도 이제는 세포 수준의 변화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파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과 영역에서 그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충격파 치료를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충격파 치료 장비가 크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갈비뼈 사이 틈으로 해서 접근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장에다 치료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된 거로는 충격파 치료 장비가 아주 소형화되어서 내시경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 식도를 통해서
넣어서 뒤로 들어가서 심장의 뒷벽 쪽에도 충격파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충격파 치료는 연부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탄성이 있는 매질을 통해서만 충격파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딱딱한 뼈가 가로막고 있는 그 뒤편에는 충격파 치료 에너지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충격파 치료를 뼈 건너 뼈 뒤편에 있는 조직에까지 충격파를 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뇌경색으로 인한 뇌 신경의 허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치료에도 실험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충격파 치료가 향후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메르스 때, 그 다음에 지금 또 난리가 난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이거로 폐렴을 앓은 환자들이 폐가 섬유화되어서 그 이후로도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한번 뭐 경변증, 경화증, 뭐 섬유증이라고 불리는 병들이 결국 기전들은 다 비슷하고요. 어떤 조직 세포들이 이제 말기화되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이나 대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충격파가 그러한 조직들에도 다시 재생되고 좋아질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도 비뇨기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허가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충격파 장비의 형태가 소형화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뭐 플렉서블한 장비를 통해서 인체 내에 넣어서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아마 모든 의학 분야 모든 과에서 다 쓰게 되는 장비가 아닐까 싶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충격파 치료 장비가 지금은 직접 갖다 대는 핸드 어플리케이터는 많이 작아졌고 가벼워졌다고 해도 본체는 아직 좀 크잖아요. 근데 먼 미래에는 뭐 볼펜 정도로 작아져서 의사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이제 스포츠 현장에 의무 지원을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다치거나 어디 원래 가지고 있던 병증 때문에 아파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충격파 치료 장비가 있으면 바로 적용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어떤 의료 현장의 의무실이 잘 갖춰져 있고 선수들이 가깝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뭐 나중에 좀 더 과장되게 꿈꿔본다 그러면 집집마다 그렇게 소형화된 충격파 치료 장비쯤 하나쯤 가지고서, 물론 뭐 이제 전문가가 이용해야 되는 출력이 높은 장비와 집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그런 거하고 뭐 달라지겠지만은 뭐 그런 미래도 오지 않을까까지도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